丘の家、언덕의 집、 鈴木三重吉。丘の上に百姓のお家がありました。家が貧乏で、手伝いの人を雇うこともできないので、小さな男の子がお父さんと一緒に働いていました。男の子は毎日野へ出たり、穀物小屋の中で仕事をしたりして、一日中休みなく働きました。そして夕方になると、やっと1時間だけ勝手に遊ぶ時間をもらいました。언덕 위에 농부의 집이 있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도와줄 사람을 고용할 수도 없어서 어린 남자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는 매일 들에 나가거나 곡물 창고에서 일하거나 하며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겨우 1시간만 마음대로 놀 시간을 받았습니다. その時には男の子はいつも決まって、もう一つ後ろの丘の上へ出かけました。そこへ上がると、何十丁か向こうの丘の上に、金の窓のついたお家が見えました。男の子は毎日、そのきれいな窓を見に行きました。窓はいつもしばらくの間キラキラと眩しいほど光っています。그럴 때 남자아이는 언제나 의뢰 또 하나의 뒤편 언덕 위로 갔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수십 정 저쪽 언덕 위에 금빛 창문이 달린 집이 보였습니다. 남자아이는 매일 그 예쁜 창문을 보러 갔습니다. 창문은 항상 한동안 반짝반짝 눈부실 정도로 빛나고 있습니다. そのうちに家の人が戸を閉めると見えて、急にひょいっと光が消えます。そしてもうただのお家とちっとも変わらなくなってしまいます。男の子は日暮れだから金の窓も閉めるのだなと思って、自分もお家へ帰って牛乳とパンを食べて寝るのでした。그러다가 그 집 사람이 문을 닫는 모양인지 갑자기 훌쩍 빛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집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남자아이는 해가 지니까 금창문도 닫는구나 싶어 자기도 집에 돌아와 우유와 빵을 먹고 잤습니다. ある日お父さんは男の子を呼んで、お前は本当によく働いておくれだ。そのご褒美に今日は一日お暇をあげるから、どこへでも行っておいで。ただ、このお休みは神様がくださったのだということを忘れてはいけないよ。うかうか暮らしてしまわないで、何かいいことを覚えてこなければ。と言いました。어느 날 아버지는 남자아이를 불러, 너는 정말 열심히 일해주었어. 그 포상으로 오늘은 하루 휴가를 줄 테니 어디든지 다녀오너라. 다만 이 휴가는 신이 주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 헛되이 보내버리지 말고 뭔가 좋은 걸 배워와야지 하고 말했습니다. 男の子は大層喜びました。では今日こそはあの金の窓の家へ行ってみようと思って、お母様からパンを一切れもらって、それをポケットに押し込んで出て行きました。男の子には楽しい遠足でした。裸足のまま歩いていくと、往来の白い埃の上に足の跡がつきました。남자아이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럼 오늘이야말로 그 금창문이 있는 집에 가보겠다고 생각하여 어머니로부터 빵을 한 조각 받아 그걸 주머니에 쑤셔넣고 나갔습니다. 남자아이에게는 즐거운 소풍이었습니다. 맨발인 채로 걸어가자 거리의 하얀 먼지 위에 발자국이 생겼습니다. 後ろを振り返ってみると、自分のその足跡が長く続いています。足跡はどこまでも自分についてきてくれるように見えました。それから自分の影帽子も
自分のする通りに一緒に踊り上がったり走ったりしてついてきました。男の子にはそれが愉快でたまりませんでした。뒤를 돌아보니 자기 발자국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자국은 어디까지든 자기를 따라와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림자도 자기가 하는 대로 함께 뛰어오르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하며 따라왔습니다. 남자아이에게는 그게 유쾌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そのうちにだんだんにお腹が空いてきました。男の子は道端の生垣の前を流れている小さな川の縁に座ってパンを食べました。そして透き通ったきれいな水をすくって飲みました。それから食べ余した硬いパンの皮は小さく砕いてあたりへ振りまいておきました。そうしておけば小鳥が来て食べます。これはお母さんから教わったことでした。그러다가 점점 배가 고파졌습니다. 남자아이는 길가에 울타리 앞을 흐르는 작은 시냇가에 앉아 빵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맑은 깨끗한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먹다 남은 딱딱한 빵 껍질은 작게 잘라서 주위에 뿌려두었습니다. 그렇게 해두면 작은 새가 와서 먹습니다. 이건 어머니로부터 배운 거였습니다. 男の子は再びどんどん歩きました。そしてようやくのことで高い真っ青ないつも見る丘の下へ着きました。男の子はその丘を登っていきますと例のお家がありました。しかしそばへ来てみるとそのお家の窓はただのガラス窓で金などはどこにもはまってはいませんでした。男の子はすっかり当てが外れたのでそれこそ泣き出したいくらいにがっかりしました。남자아이는 다시 쭉쭉 걸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높고 새파란 늘 보는 언덕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남자아이가 그 언덕을 올라가자 바로 그 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와서 보니 그 집 창문은 그냥 유리창이었고 금 같은 건 어디에도 박혀있지 않았습니다. 남자아이는 완전히 예상이 빗나갔기 때문에 그야말로 울음을 터뜨리고 싶을 만큼 실망했습니다. 또お家からおばさんが出てきました。そして何かご用ですかと優しく聞いてくれました。男の子は、私はうちの後ろの丘の上から見えるこのお家の金の窓を見に来たのです。でもそんな窓はなくて、ただガラスがはまっているだけですね、と言いました。그러자 집에서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냐고 상냥하게 물어봤습니다. 남자아이는 나는 우리 집 뒤 언덕 위에서 보이는 이 집의 금 창문을 보러 왔어요. 하지만 그런 창문은 없고 그냥 유리가 박혀있을 뿐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おばさんは首を振って、私の家は貧乏な百姓ですもの。金などが窓についているはずはありません。金よりもガラスの方が明るくていいんですよ。아주머니는 고개를 흔들며 우리 집은 가난한 농사꾼인걸요. 금 같은 게 창문에 붙어있을 턱이 없어요. 금보다도 유리가 밝아서 좋아요. こう言って笑いながら男の子を戸口の石段に腰を掛けさせてお乳を一杯とパンを一切れ持ってきてくれました。おばさんはそれから男の子とちょうど同い年ぐらいの女の子を呼び出しました。そして二人でお遊びなさいというようにうなずいてみせて再びお家へ入って仕事をしました。이렇게 말하고 웃으며 남자아이를 입구의 돌계단에 걸터 앉게 하고 우유 한 잔과 빵을 한 조각 갖다 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러고서 남자아이와 꼭 같은 나이 정도의 여자아이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놀아라는 듯이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 일을 했습니다. その小さな女の子も自分と同じように裸足のままで黒茶けた木綿の上着を着ていました。しかしその髪の毛はちょうど男の子がいつも見ている光った窓のようにきれいな金色をしていました。それから目は真昼の空のように真っ青に澄んでいました。그 작은 여자아이도 자기와 마찬가지로 맨발인 채로 흑갈색의 무명빗도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머리카락은 마치 남자아이가 항상 보는 빛나던 창문처럼 예쁜 금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은 대낮 하늘처럼 새파랗게 맑았습니다. 女の子はニコニコしながら男の子を誘ってお家の牛を見せてくれました。それは額に白い星のある黒い子牛でした。男の子は自分のお家の4つ足の白い栗の皮のような赤い色の牛のことを話しました。女の子はそこいらになっているリンゴを一つもいで2人で食べました。2人はすっかり仲良しになりました。여자아이는 생글생글 웃으며 남자아이를 데려가 집에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건 이마에 흰 별이 있는 검은 송아지였습니다. 남자아이는 자기 집에 4발이 하얀 밤 껍질 같은 붉은색의 소를 이야기했습니다. 여자아이는 그 근처에 열린 사과를 하나 따서 둘이서 먹었습니다. 둘은 완전히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男の子は金の窓のことを女の子に話しました。女の子は、私も毎日見ていますわ。でもそれはあっちの方にあるんですよ。あなたはあべこべの方へ来たんですわ。と言いました。남자아이는 금창문에 대해 여자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여자아이는 응, 나도 매일 보고 있어. 하지만 그건 저쪽에 있어. 내가 반대편 쪽에 온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いらっしゃい。こっちへ来ると見えるのよ。と女の子はお家のそばの少し高いところへ男の子を連れて行きました。そして金の窓は見える時が決まっているのだと言いました。男の子は、ああ、決まっている。お日様が入る時に見えるのだ。と答えました。이리 와, 이쪽으로 오면 보여. 하고 여자아이는 집 옆에 조금 높은 곳으로 남자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금창문은 보일 때가 정해져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남자아이는 그래, 정해져 있어. 해가 질 때 보이는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2人は小高いところへ登りました。女の子は、あ、今ちょうど見えます。ほら、ごらんなさい。と言いながら、向こうの丘の方を指さしました。둘은 약간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여자아이는 아, 지금 마침 보여. 봐봐 하면서 건너편 언덕 쪽을 가리켰습니다. 아, あんなところにもある。と男の子はびっくりして見入りました。しかしよく見ると、それは丘の上の自分の家でした。男の子はびっくりして、私はもうお家へ帰ると言い出しました。そしてもう1年も大事にポケットにしまっていた赤い筋が一筋入った白いきれいな小さな石を女の子にやりました。아, 저런 데에도 있네. 남자아이는 깜짝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건 언덕 위에 자기 집이었습니다. 남자아이는 깜짝 놀라 나는 이제 집에 가야겠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벌써 1년이나 소중히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빨간 줄이 한 줄 들어가 있는 하얀 예쁜 조약돌을 여자아이에게 주었습니다. それから土地の実を3つ、
ビロードのような艶のある赤いのと、ポチポチのついたのと、牛乳のような白い色をしたのと、その3つをやりました。そして、また今度来るからといって、大急ぎで走って帰りました。女の子は男の子が慌てて駆けて帰るのをびっくりして見送っていました。キラキラした夕日の中にいつまでも立って見ていました。그러고서 도토리 열매를 3개, 벨벳처럼 윤기나는 빨간 것과 점점이 박힌 것과 우유처럼 흰색인 것, 그렇게 3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오겠다고 하고 불이 나게 뛰어 돌아왔습니다. 여자아이는 남자아이가 당황해서 뛰어 돌아가는 걸 깜짝 놀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반짝반짝하는 석양 속에 언제까지나 서서 보고 있었습니다. 男の子は息をも休めないでどんどん走って帰りました。しかし道がずいぶん遠いので、お家へ着いた時にはもうすっかり暗くなっていました。自分のお家の窓からはランプの明かりと炉の焚き火が黄色く赤く見えていました。ちょうどさっき丘の上から見た時と同じようにきれいに輝いていました。남자아이는 숨도 돌리지 않고 계속 뛰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길이 꽤나 멀어서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자기 집 창문에서는 램프 불빛과 화로의 모닥불이 노랗고 붉게 보였습니다. 아까 언덕 위에서 보았을 때와 꼭 마찬가지로 예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男の子は戸を開けて入りました。お母さんは立ってきて頬ずりをして迎えました。小さな妹もよちよち駆けてきました。お父さんは炉のそばに座ったままニコニコしていました。お母さんはどこへ行ってきたの？面白かった？と聞きました。남자아이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일어서 다가와 뺨을 비비며 맞았습니다. 작은 여동생도 아장아장 뛰어왔습니다. 아버지는 화로 옆에 앉은 채 싱글벙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갔다 왔어? 재미있었어? 하고 물었습니다. ずいぶん愉快でしたよ。と男の子は嬉しそうに言いました。何かいいことを覚えてきたかい？とお父さんが聞きました。私は自分たちのこのお家にも金の窓がついているということを教わってきました。と男の子は答えました。네、꽤 유쾌했어요. 라고 남자아이는 기쁜 듯이 말했습니다. 뭔가 좋은 거 배워왔니? 하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나는 우리들의 이 집에도 금창이 달려있다는 걸 배워왔어요. 라고 남자아이는 대답했습니다.